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. 부산의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인데요. 변함없이 오늘도 부산 건축문화 해설사회 김승혜 회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김승혜입니다. 지난주에는 그 아미산 전망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예, 오늘은 어디를 한번 또 가볼까요? 네, 오늘은 그 굴곡의 역사를 지닌 초량의 옛 백제병원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. 백제병원요? 네. 글쎄요.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병원 이름이긴 한데, 그렇습니까? 예, 어떤 건물입니까? 예, 이거 초량에 있는 근대 건축물입니다. 예, 그 이제 우선 초량이란 명칭은 그 풀초하고 들보량이 합해진 지명으로 우리말로는 그 새떠 새티라고 불렀는데요. 억새나 갈대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. 예, 일제 강점기 때 초량은 지금의 그 부평동, 부민동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요. 1906년 초량이 명칭이 그 부평정, 부민정으로 불리게 되면서 예. 현재 지역이 초량으로 불리게 됐습니다. 예. 초량에 있는 그 붉은 벽돌로 혹시 지어진 예, 그 건물 그 맞습니다. 건물,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건물이죠. 네네. 예, 부산역 맞은편 쪽으로 우리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시면 그 초량 이바구길이 시작되는데요. 그곳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다 이렇게 보면 오른쪽 편으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4층 건물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 건물이 2014년 등록문화재 제647호로 지정된 옛 백제병원입니다. 그 병원이 생기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. 네, 예, 이 지역이 그 조선시대 때 중국인들이 모여 살던 천관거리였었는데요. 부산항 매축공사로 인해서 무역항으로 또 철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고 산업활동이 활발했던 곳입니다.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 또 조선인들과 함께 거주했던 국제적 교류지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됐겠죠. 예. 그런 이유로 이제 그곳에 병원이 생기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누가 이 병원을 만들었나요, 그럼? 예, 이 백제병원은 그 일본 오카야마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한 김해 명직 사람인 그 최용이라는 사람이 1921년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진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. 예.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이제 수용이 부족하게 돼서 1927년 기존의 그 목조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붉은 벽돌로 된 지상 5층, 지하 1층 건물을 새롭게 지었습니다. 예. 그 당시에 공사비가 거금 한 6만 원 정도 들여서 세웠다고 하는데요. 예. 한국인이 세운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입니다. 네. 글쎄 그 당시에는 뭐 주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했을지 네. 궁금한. 예. 아무래도 이제 일본인 진료가 주목적이었었고요. 예. 부수적으로 소수의 그 한국인들을 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예. 당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부산에서 주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백제병원으로 이송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요. 지역 의료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역할을 했던 병원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 당시에는 꽤 큰 병원 축에 속했군요, 당연히. 그렇죠. 예. 부산의 그 부립병원하고 또 철도병원과 함께 그 3대 병원으로 독일인과 일본인 의사들도 있었고 간호사하고 종업원이 약 30명 정도 근무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병원에 속하고요. 병상 수도 4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그 한전의 전신인 그 남선전기의 지정병원이 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꽤 큰 병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언제까지 운영을 했었나요? 네, 그 민간이 세운 종합병원이라서 초반에는 환자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요. 그 원장 최용해라는 사람은 원래 그 대인 관계가 원만했고 또 사교술이 능해서 한국인 사회에서 환영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최 원장이 이제 잘 나가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고 또 그런데다가 건물 5층에 그 행렬병 환자의 인체 표본을 둔 것이 말썽이 됐다고 합니다. 예. 정서상 있을 수 없다는 일본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줄자 그 경영의 어려움까지 겹치게 됐는데요. 예. 결국 그 1932년 그 당시에 최용해 원장이 이제 39살이었는데 병원 문을 닫고 일본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이제 그 병원은 건물은 남아 있을 테죠. 네. 예,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? 그때 이제 대출을 해줬던 동양척식 그 회사가 이제 소유하고 있다가 네. 중국인 양무민에게 이제 팔았고요.
그 양문민이라는 사람이 1933년에 이 건물을 수리해서 복례각이라는 그 청요리집을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. 인근의 그 수많은 기생들하고 한량들이 사교를 위해서 이 음식점을 출입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. 예. 일본인들의 심한 멸시와 차별에 양문민도 결국은 복례각을 철수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답니다. 네. 1942년경에 부산에 주둔 중이었던 일본군 그 수송부대가 있었는데요. 예. 악가직기 부대라고 해서 이제 이 건물을 인수해서 장교 숙소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는 잠시 그 치안대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또 중화민국 영사관으로도 사용하고 또 중화민국 임시 대사관으로도 사용을 우리 전쟁 그 한국 전쟁 예. 시절에는 그래서 1953년경에 이제 개인 소유로 넘어가서 신세계식장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인이 합니다. 상당히 많이 바뀌었군요. 네. 예. 참 이 세월이 흐르면서 참 주인도 여러 번 바뀌고 네. 그러다가 그 1965년께는 거의 이제 빈집 상태로 방치를 되오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뭐 탁구장이라든지 독서실 또 각종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는데요. 그러던 중에 그 1972년에 화재가 나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3층부터 5층까지 내부가 몽땅 다 타버렸고요. 그런 바람에 5층이 이제 철거돼서 4층짜리 건물이 됐습니다. 3층과 4층은 내부를 개조해서 이제 사무실로 사용을 했고요. 그래도 다행인 것은 1층하고 2층이 옛 구조 그대로 지금 가보시면 벽과 문, 계단도 안전하게 남아 있습니다. 네. 1987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상가와 사무실이 들어서면서 상가형 건물로 변화했습니다. 예. 건물에서 그 좀 전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네. 말씀을 하셨는데요. 네. 예. 아마 그 엊그제 그 예. 프랑스 세계문화유산인 그 노틀담 성당에서 보수 공사 중에 큰 화재가 나서 아마 그 보도 자료를 다 보셨을 겁니다.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. 이 건물도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72년인데요. 그 당시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초량동에 있는 그 골목 천호여관이라는 데서 이제 전기장판이 과열돼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. 예. 그 당시에 이제 소방차가 20여 대가 출동이 됐고 불 끄러 왔는데 하필이면 소화전이 두 곳에는 또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또 일이 발생했고요. 또 고가사다리가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불 끄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불을 끄지 못하고 계속 불은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예. 또 그때 또 북소풍이 불면서 불이 삽시간에 옆 건물인 이 백제병원에 옮겨붙어서 예. 약 1시간가량 동안 5층 건물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일단 태웠다고 합니다. 잘못해서 부산에 또 그 건축물 명물이 하나 또 사라질 뻔했었던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이군요. 네. 예. 지금 현재 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건물은 한 동으로 돼 있는데 예. 외관상으로 보면 건물이 배치와 그 재질로 인해서 두 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. 이 건물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. 예. 또 이 건물은 근대기 그 병원 건축의 공간 구성 원형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. 또 입원실 등 용도로 추정되는 방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. 예. 1, 2층의 경우에는 당시 나무판으로 마감된 그 인테리어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. 또 목조 계단의 경우 그 장식과 디테일이 잘 보존돼 있어서 여전히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. 그 외형은 그 벽돌. 네, 근데 내형은 목조. 네. 어. 내부는 그 목조로 돼 있는데요. 예. 이 건물의 그 어떤 형식을 보면 벽돌로 된 벽체 사이에 나무로 된 바닥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얹어놓은 방식인데요. 예. 나무판에 보가 한 방향으로 길게 깔려 있습니다. 또 보 위에 목재가 다시 이렇게 설치되고 그 위에 다시 또 바닥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 옆으로 해서 목재가 또 받쳐줘서 기둥 역할을 하고 예. 천장과 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. 지붕과 바닥은 목조이기 때문에 뭐 건물의 중량은 적게 되어 있는데요. 예. 그래도 이제 창문의 하중을 적게 받기 위해서 유리창을 이렇게 좁게 해서 위아래로 열리는 그런 창문을 달았습니다. 예. 보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? 아무래도 내부가 목조여서요. 그렇습니다. 그 건물의 외관은 오랜 세월로 인해서 그 외벽 등 일부분 그 노화돼서 크랙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훼손된 것이 없어서 예.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. 최근에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카페하고 갤러리 또 사무실들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데요.
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카페를 오는 바람에 찾는 그 명소가 됐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옆에 바로 보면 그 조선인이 최초로 설립했던 물류 창고가 있었습니다. 남선 창고라고. 예. 그 창고는 사라지고 지금 가보면은 붉은 벽돌로 외벽만 남아 있는데요. 예. 이 백제병원은 부산의 그 근대사의 흔적들을 쌓여 있고 또 역사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. 우리가 뭐 좀 영원히 보존해야 잘 되는 보존. 예. 그런 근대 역사 유물이 아닌가 그런 그럼요. 생각을 합니다. 예. 뭐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물 중에 잘 보존하지 않아야 될 네, 건물은 맞습니다. 한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잘 보존을 해야죠. 또 뭐 소개해 주시는 그 건물들이 근대 그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, 맞습니다. 예, 그 아픈 역사도 아픈 역사대로 또 그럼요. 네.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네, 생각이 관광 듭니다. 자원으로도 예. 또 뭐 크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럼요. 네. 예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오늘 백제 병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혜 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